오늘 또 이제 법조 이슈 중에 공수처.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수처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 압수,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허위 공문서 작성. 국민의힘 주진우라는 자가 검사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공수처가 허위 답변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주장을 한 것인데 지난 1월 달에 공수처에다가 이 질의서를 보낸 거예요. 국회의원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공수처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체포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6일과 8일에 서울중앙지법의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했고 기각이 됐고 그리고 나서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은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윤석열들이 이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다. 그래서 고발하면서 이것은 영장 쇼핑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 여기에 대한 공수처가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그때는 비상계엄 TF 꾸려갖고 수사를 시작해낸 단계였는데 수사기획관도 공석이고 수석검사도 TF에 투입돼갖고 수사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답변한 문서는 파견 직원이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만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당시에도 아마 여기서 설명을 했는지 공수처가 그때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통신영장이랑 압수수색영장은 그 전에 청구한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근데 기각이 됐다. 왜 기각이 됐냐면 그게 뭐 이렇게 중복 청구 기사가 난 거죠. 중복 청구로 기각이 됐어요. 다른 수사기관이 청구해갖고 받아갔나 그래가지고 정리해라 이랬죠. 그 왜 그랬냐? 다 검찰, 공수처, 경찰이 다 달겨들던 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중복 청구다라고 된 것이고 이게 정리가 된 거는 경찰하고 공수처가 그 뭡니까? 그 뭐죠? 그 공조수사본부인가? 뭐 그걸 꾸리면서 일단은 그때 1차적으로 정리가 됐던 그 상황인 거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서부지법에 한번 청구한 것밖에 없다. 이게 공수처가 그 당시에 상황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진우 씨가 질의를 한 거는 윤석열 주진우 씨랑 주진우 기자를 헷갈리니까 주진우 의원이라고 해주죠. 주진우 의원이 질의한 거는 윤석열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를 물어봤는데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 공수처가 답변을 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답변이거든요. 이거는 왜 답변했냐라고 하니까 그때 공수처 직원이 이 체포영장을 물어보는 줄 알고 오독했다.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을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체포영장을 물어보는 줄 알고 체포영장을 왜냐면 그때 뜨거운 감자가 체포영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체포영장을 왜 서부지법에다가 청구를 하니 중앙지법에다 청구를 해야지 계속 이러던 때여서 그거는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주진우 의원이 질의를 한 거는 압수수색 영장하고 통신영장이었다. 약간 헷갈리게 질문해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때 오인을 한 건데 직원이 그거는 실수했다. 당시에 이렇게 해명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그거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공수처로 한번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압수수색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래갖고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진짜 좀 더티 플레이 같아요. 그거는 이 정도 가지고 저런 거 하는 거는 저는 검찰 당연히 괘씸하고 이건 주진우가 검사 출신이니까 짝짝꿍 있는 건데 영장 내준 판사도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뭐 그냥 이렇게 막 던지긴 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아니 문제가 있으면 하지만 이 모든 게 잘못했다고 전부 다 형사처벌하는 것도 답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한 이것에 죄를 물으려면 이게 그러면 죄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그러니까는 답변의 문서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답변의 문서가 잘못됐다면 그러면 공수처 직원이나 누군가가 처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이 답변의 문서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영장 쇼핑을
영장 쇼핑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답변을 잘못한 건데. 네. 영장 쇼핑의 근거는 애초에 될 수가 없고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이거는 체포 적부심을 내가 받고 싶어요. 윤석열 쪽이 주장을 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가갖고 제가 체포된 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해 주세요. 체포 적부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서울 그 좋아하는 서울중앙지법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체포 당해도 싸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잖아요. 네. 그래갖고 체포가 유지됐잖아요. 네. 그럼 중앙지법에다가 물어보나 서부지법에다가 물어보나 똑같잖아요. 그냥 괜히 계속 서부지법만 좌파라고 그러고 서부지법만 우리 법 연구해라고 그러고 서부지법이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반란군의 요새인장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서부지법을 때려 부셨잖아요. 그 난리를 겪고도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합니까? 이게 뭐 김한정 구속되고 나니까 보수 눈치를 봐서 약간 뭐 균형을 맞추는 균형을 거다? 맞추는 또 짱보기를 검찰이 한 게 아닌가 정무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네. 야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이런 일이다 이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공수처가 압수수색 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딱 봤을 때는 아이 뭔 일이야라고 해서 봤는데 기사를 보고 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준 자체가 좀 황당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채널 A의 보도를 보면은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은 이외에도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기면서 영장 청구 이력을 누락한 혐의도 적용했다. 고의로 지금 영장 청구 이력을 누락을 했다 이렇게도 검찰은 지금 보고 있다. 허위 답변한 것뿐만이 아니라 왜 그러지? 그런 것까지 한가한가? 고의로 영장 청구 이력을 누락을 고의로 수사에 검찰 수사에 뭐 엄청난 이게 뭐 문제가 되나? 아니면은 이 수사 이 허위 답변에 관련된 수사를 그냥 그야말로 흠집 내기 그 자체를 위한 뭐야 이게 그런 수사인 거죠. 뉴스거리 없을까봐 걱정해 준 것 같기도 하고. 김준우의 야망 이거 혹시 뉴스거리가 없을까봐. 뉴스거리가. 그러면 김준우 왜 요즘 우리 안 까는 거야? 예? 왜 요즘 우리 비판 안 하는 거야? 우리도 비판해줘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김준우 맞춤형 뉴스 하나 제가 개헌 안 됩니까? 선거제도 개혁한대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에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를 개문 발차를 했는데 했죠. 근데 국힘 쪽이 추천 안 했어요. 국민의힘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 출범 3개월 만에 자문위원 6명을 국회의장실에 추천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런데 이 명단에 장영수? 차진아? 뭐 누구예요? 뭐 그런 사람이면은 그런 분들이면은 기사가 안 나겠죠. 근데 이 명단에 아주 이름이 제가 읽으면 이제 이 서태지는 맨 나중에 읽어야지. 지성호 성균관대 약간 보수적인 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그러니까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누구야?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전주혜 전 의원. 뭐 그분이야 이제 생캐고. 이상욱 서울시 의원. 자, 근데 요런 분들만 서울시 의원? 요런 분들만 있으면 기사가 이렇게 안 나는데 서태지는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인호 중앙대 교수. 자,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어떤 분이냐?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신 분이다. 그쵸, 네. 왜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계엄 선포 및 계엄 해제 요구와 같은 고도의 정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도 있고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적도 있다. 이런 분이 개헌을 이제 국회에 가서 미래 개헌 자문위에서 개헌 얘기할 때 자문을 하는 사람으로 추천이 됐다. 그 이상하게 중대가 늘 대학 얘기예요? 법대가 조금 오른쪽 계신 교수님들 비율이 조금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이 변하셨지만 원래 이상돈 의원도 있었고 재성호 교수도 있었고 뭐 좀 많아요. 근데 반면에 진보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가? 약간 아니 어떤 학교는 이제 진보파도 있고 보수파도 있는 학교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쪽은 유독 좀 한쪽으로 가 있는 듯한 법대만 그래 중대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거기 또 이제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이제 계신데 뭐 하여튼 그런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고대는 어때요, 그러면? 고대는 보수가 더 많죠. 근데 뭐 고대 김준은 어때요, 그러면? 거기는 정체성이 좀 늘 의심되고. 근데 고대도 지금 뭐 정년 이제 하시나? 뭐 물론 예를 들면 하태용 교수님도 있고 뭐 저기 뭐 누구냐? 뭐 하여튼 몇 분 좋은 분들이 계신데, 예. 그리고 되게 보수적인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다 섞여 있죠. 아무래도 예.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작은 학교면 한두 분만 그래도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예, 상대적으로. 그래서 개헌 논의를 하랬더니 똥을 던지고 있다. 네. 왜냐면 또 작전이다. 네? 또 작전이다. 예를 들어 뭐 이게 뭘 개헌을 하자는 겁니까 이게? 실제 개헌할 마음은 없고 예, 윤석열의 정치적 유언을 들고 그냥 흔들면서 에이 흔들면서 예, 이렇게 뭐 경선이나 치르고 그러면서 이재명은 왜 개헌 안 하냐 뭐 이런 거나 하고 에이 이재명 뭐 이렇게 하고 전주에 이런 분들까지 넣는 거 보면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도 지금 쟁점을 만들고 있어요. 한동훈이 난 3년만 할게 이랬더니 홍준표가 야 3년짜리로 뭘 하냐 개헌이라는 건 최소한 1년은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3년짜리가 무슨 개헌을 하냐 예, 나는 3년짜리는 안 한다. 예. 100년의 미래를 보는 개헌 날치기로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명태균이 얘기했잖아. 대통령 오래 할 그릇이 못 되면 빨리 개헌하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라고. 그런 거 보면 참 이 또 명아저씨가 꽤 이제 그 판을 잘 읽는다. 김준우가 흥미를 가질 만한 뉴스 뭡니까? 예. TV조선 여당 사전투표 폐지 법안 발의 본투표 3일로 확대 예, 이게 있네요. 그 이거는 장동혁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일날 대표 발의할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같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게 조배숙, 박덕흠, 김태호, 유상범, 서범수, 구자근, 곽주택, 인요한, 박준택 의원. 핵심이 뭐냐? 사전투표제는 폐지한다. 부재자 투표제를 부활시킨다. 본투표일은 3일로 확대한다. 그럼 3일 쉬는 거야? 야, 좋네. 난 찬성할래. 근데 이거 돈이 많이 들어. 야. 개포 요원들 3일 동안 이렇게 저기 다 돈 주고 해야 되잖아요. 3일 연휴니까 안 될 법안 아닙니까? 어차피 뭐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게 아주 그 단순한 계산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사전 투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에 유리. 본 투표는 전통적으로 우리한테 유리. 국민의힘.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지지층이 사전 투표를 신뢰하지 않아. 예, 왜 신뢰하지 않을까? 우리가 싼 똥 때문에 부정선거.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아. 그래서 뭐 설득을 해보려고 한 적도 있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사전투표 괜찮아요. 지난 총선 때 설득하려고 했잖아요. 대선 때도 뭐 유물 있었죠. 네. 사전투표 괜찮아요.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설득도 못하는 지경에 왔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서 뭐 계엄령 선포한 다음에 전 부정선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절대 명태균 때문에 선포한 거 아닙니다. 제가 부정선거 때문에 선포를 한 거지 명태균이나 김건희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부정선거가 아닙니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사전투표는 믿을만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사전투표 없애자. 시원하게 없애자.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3일 연휴면 좋다니까. 본투표 3일이 좋다. 아니 좋죠 뭐 뭔 상관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의 투표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냐 안 되냐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전 투표가 있으면서 투표 시간 연장 법안에 대한 호응이나 정치 개혁의 그 민감도나 그런 게 떨어졌어요. 계속 법안이 나오긴 있지만 왜냐면 그 저기는 되게 길게 투표를 하니까 누구 투표하려면 이제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감이 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정확히 얘기하면 조금 투표 시간을 제대로 확보를 좀 더 해주고 이제 근데 우리나라 좀 그 다음날 개표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뭐 개표가 오래 걸린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날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문제. 뭐 치킨 시켜놓고 개표 방송 보는 사람들인데 뭐. 그러니까. 아니 세계에 개표 방송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대잖아요. 개표 방송을 막 다 합성해가지고 막 김준우 얼굴 오려가지고 막 김준우가 막 이렇게 뛰고 있고 뭐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없대잖아요. 아니 나는 세상에 제일 황당한 게 그 뭐 19, 8 하면 이제 작년 4, 5월에 대해서 썩은 얼굴 나오거든요. 정의당 0표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때 그 출구조사 결과 값을 내려고 수억을 들이잖아요. 수억이 뭐 거의 10억 넘어갈걸요. 네, 방송 3사 같이 내잖아요. 그리고 JTBC는 따로 하잖아요. 네. 샘플 수가 적어서 틀린 거잖아요. 오차범위 이내였지만 네. 이재명 윤석열 때 이제 틀린 거잖아요. 그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오차범위 이내였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밤 12시 1시면 결과 다 나오는데 그 30분, 1시간, 2시간을 판단을 하려고 10억을 태워? 아 그거는 좀 약간 제가 볼 때 제일 이해 안 가는 뭐 리서치 회사들은 지금 뭐 이상하게 잘 보고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뭐 내수 증진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건 무슨 과소비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이제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본투표 3일로 좀 쉬자 이것도 말이 되는데 근데 사실 본투표 3일 주면은 놀러 갈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그냥 놀러 가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이번에는 어디 후쿠오카로 갈까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본투표보다 사전투표 뭐 자기가 알아서 시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려고 쉬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전투표는 자기가 알아서 이제 하는 한국 스타일인데 사전투표가 사실은 그게 한국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싶은 생각도 좀 있고 근데 원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죠? 쉬는 걸 보장을 해주고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원론적으로 맞는 건데 맞죠. 그래서 그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러면 이틀 휴일 정도로 본투표 이틀 휴일 사전투표는 그러면 폐지한다? 사전투표 폐지에 상당히 호응이 좋네요. 아니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전투표도 하고 본투표도 3일 하자. 그건 걔네가 안 할 거잖아요. 저는 이제 원칙 있는 타협. 일하는 사람들의 투표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냐. 하루 투표로는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저런 게 좋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 정도 타협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휴일 이틀을 달라. 주말에 원래 사전 투표를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뭐 주말이라고 해서 꼭 또 다 쉬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하긴 또 우리나라처럼 또 어떻게 보면은 투표하기 좋은 나라도 없어요 또. 그쵸. 깔끔하잖아요 투표가 또.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나라나 이런데 미국만 해도 힘들죠. 각 주마다 다르고 투표 방식도 막 좀씩 다르고. 난리 나잖아요 할 때마다. 그리고 유권자 등록을 따로 다 해야 되고 엉망진창 되잖아요 막. 그래서 얼만큼 이 공화당 민주당이 얼만큼 유권자 등록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특정 단체가 유권자 등록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가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우리나라가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좋은 점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바꿔나가야지 좋은 점을 죽이는 방법으로 바꿔나가면 안 된다. 뭐가 그렇죠. 됐든지. 그래서 투표율 이틀은 보장해야 된다라고 김준우가 얘기했다. 그렇습니다. TV조선이 보도를 했지만 김준우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근데 그 법안에 봐야겠네. 휴일인지 아닌지. 휴일이 아니면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그리고 계속 차라리 뭐 보수가 선거에서 좀 더 잘해 보려면 차라리 호주나 이런 데처럼 의무투표제. 거긴 의무투표제예요? 의무투표제죠 아마. 근데 그게 몇 세 이상이랑 몇 세 이하는 빼줄 걸요. 너무 노인은 뭐 안 하고 이제 뭐 아프셔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래서 하여튼 의무투표제. 투표 안 하면 혼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옛날에 농담처럼 우린 그런 얘기하죠. 그냥 의무투표제 벌칙 중심의 의무투표제는 곤란하다. 로또를 하자. 투표를 해서 쿠폰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 얘기 많이 했죠. 우리 많이 했죠. 그래서 로또 투표 좋은 것 같아요. 아닌가?